안녕하십니까. 공업 사조의 명리학 저자 임동균입니다. 오늘은 제2강 시간입니다. 제2강. 오늘은 상당히 사조를 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바탕으로서 근본으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아주 핵심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현재 국내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치나 경제 상황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뭐 할 때는, 유튜브로 볼 때는 주로 이제 첫째 보는 게 요즘은 주로 흥미. 젊은 층들이 보면 이제 일반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분이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흥미가, 재미가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정치 얘기를 많이 봅니다. 정치. 재밌죠? 돌아가는 혼동스러운 이 세상을 정치권에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러다 보니 주로 정치적인 걸 많이 보고 합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꾼들은 거짓말과 그리고 뻔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보통 보면.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사주팔자 있어 하는 거고,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뻔뻔해야 되고, 아주 겉모술수에도 강해야 됩니다. 술수. 특히 술수. 그걸 많이 하죠. 술수. 술수에 강해야 됩니다. 술수. 이 술수를 잘 써야 됩니다. 그 멀쩡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도 정치를 하게 되면 묻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단체로 이결을 하고 안건을 내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면 거기는 거짓말 하게 되고 뻔뻔해지고 내로남불을 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뻔뻔한 건 뭐냐, 이게 결국 그러다 보면 창피한 건 모르죠. 예? 창피한 건 몰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주로 할 때 뻔뻔한 건 모른다. 수호지심이라고 하죠. 수호지심. 부끄러운 걸 모르고 남의 부끄러운 것만 알지만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내만 손해인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안경을 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같이 해야지. 상대방은 거짓말하고 뻔뻔스럽게 내려놓는데 내 혼자만 착실하게 정직하게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기본 바탕에서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 들어가게 되면 거짓말과 뻔뻔한 거, 내로남불이 생기고 이 수호지심을, 즉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할 사람 하는데, 가나마 정치는 우리가 그렇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치가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그 영향을 받고, 특히 경제도 정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받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너무 흥미만 위주로 보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어. 그냥 시간 때우기입니다. 시간 때우기.
보면 볼 때는 즐겁죠. 근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이것도 가려서 좀 듣고 전체 흐름은 알 정도만 하면 되지, 너무 몰입을 하지 마라 이 얘기인데, 몰입. 아무 득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뭐 잘못되고 뭐 어떤 놈이 거짓말하고 하는 거 보면 자기하고 안 맞으면 쓸데없는 스트레스 막 스트레스. 이러다 보면 결국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만 받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그러므로 너무 몰입을 하지 말고 적당하게 보고 그럴 줄 알고, 너무 이런 데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니까 두 가지. 최근에 이제 제일 이슈되는 게 또 부동산이, 우리나라가 20년, 19년부터 20년, 21년, 22년까지 부동산이 엄청 폭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22년부터 좀 하락하다가 다시 정부에 정책을 내면서 오르다가 또다시 23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4년도 지금 앞으로 부동산의 항방이 아주 오리무중입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 자체 원인은 뭐냐? 제가 느끼는 19년에서 20년, 22년까지 너무 폭등했다, 내 폭등. 이 폭등의 결과로, 그거다 취업은 안 되지. 취업은 어렵지. 취업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늦추고 안 하고. 예? 결혼을 안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인구 감소, 출산을 안 되니까 인구 감소, 이런 어떤 현상이 되고, 지금 그 지방에는 거의 소멸당해요. 지방 소멸이 있는 때문에. 시골에 가면 지금 빈집, 옛날에 그 난리던 평창동 무슨 오션 뷰하고 스키장도 요즘은 사람이 안 가고, 웬만한 관광지고 설악동 같은 데는 전부 유령 마을이 됐습니다. 빈집이 돼가. 옛날에 그 번창하던 설악산 앞 A동, B동, C동, C지구 있습니다. A지구, B지구, C지구. 그리고 설악산 앞 별 앞에 있는 호텔 이름 모르겠습니다만, 그 호텔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지금 소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합시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올라가, 지금 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죠. 천정부지. 여기에 세계 그 주택 경기 지수, 주택 지수를 보는데, PIR이라고 있습니다. PIR은 뭐냐? Price to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입니다. 이걸 말해 보는데, 이 지수가 우리나라가 전체 평균은 한 25 정도로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원래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조금은 변동이 됐겠지만은, 비교를 해보면 미국, 뉴욕이 한 10일 됩니다. 10일. 이 주택 지수가 10일이 되고, 영국, 런던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은 얼마냐? 서울 떨어진, 지금 최근에는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전에 보통 35라고 합니다. 35. 몇 배입니까? 3배가 넘어요. 그만큼 집값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올라갔고, 이 건설업자, 시행사 이런
사람들이 한 농간으로 인해 갖고 지금 요즘 이제 서울 시내 강남도 지금은 완전히 폭락으로 돌아섰어요. 그걸 아시고, 그래서 35원인데, 이 35원은 뭐냐? 우리나라 평균 소득 한 400점 몇십 되지만은, 보통 부부가, 맞벌이 해서 평균 소득이 700에서 800만입니다. 그럼 이 소득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갖고 매월 모아서, 그럼 1년에 800 잡으면 대충 1억이 잡으셔도, 1억 잡으면 35년. 부부가 맞벌이 해가 모아도 35년 해야 서울 시내 아파트 하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결국은 청년들은 모두 포기하는 거, 포기. 아니, 포기해버리고, 그럼 포기하면 취업은 좀 어렵지. 그것도 포기하고, 그럼 집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혼은 안 하지. 결혼은 안 하니, 출산을 안 하니까 결국 인구가 감소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 정치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흥미하지 말고, 이 아까운 시간을 건전한 데 쓰시고, 그리고 절대 부동산은 요즘 뭐 영끌 쪽 합니다만은, 영혼까지 끌어갖고 막 빚내가 집 사던 사람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반사회주의가 돼갖고, 이 임대, LH에서 하는 임대, 주택,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청년들 위한 주택도 많이 나오고, 차라리 걸어가서 살면 됩니다. 집은 투자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거주하면서 먹고 살고, 응? 쉬고, 그래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집을 해가 타고 사서 그것도 돈 벌어가 떼돈 벌라고 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현재 온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저는 강남에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고, 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강남에서 저도 송파 서쪽 강남에서 한 4년 정도 부동산을 했습니다. 직접 촬영은 아니고 부동산 사무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잘합니다. 2008년, 9년, 10년, 11년 그때도 부동산이 좀 어려웠죠.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건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부분 제 2강을 우리 이거 사주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바탕으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래서 사주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할 때 열심히 배워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오면 좋을까? 나는 원래는 운세가 어떨까? 몇 년 후에 내 운이 돌아올까? 나는 지금 대운이 좋은가? 하는 걸 직접 풀어보고 알고 내 사주를 알면 모든 인생 살아가는데 무리를 안 합니다. 무리를 안 하고 나쁘다 할 때는 나쁘다 할 때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흉문은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잠깐만 오늘 60간주의 조직 육식간지 이걸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육식간지가 만들어지는가. 육식간지는 아시죠? 가불병정 뭐 이래갖고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이 60년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명 짧을 때는 60 되기 전에 죽고 이러니까 60대 넘은 사람은 오래 살았다 이래가 60에 해갑잔치를 했으면 해갑. 만 60에 해갑잔치를 했죠. 그 60번째 생일날 온 동네 잔치도 하고 가족들 모아놓고 다 동네 막 돼지 자고 소 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60간지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할 게 뭐냐. 지난번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청간이라고 하는 게 청간.
그리고 지지가 있습니다. 지지. 현관, 지지. 여기서 간은 방패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 단 하나. 그래서 하루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하루로 해서 이 천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는 월이죠, 월. 월은 달이 차고 기우는 것. 그래서 계속 기우는 시간을 1개월로 봐서 월로 정해서 월. 이어서 월이 나오고, 여기서 가는 그대로 천간을 하고 지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간은 뭐냐? 이런 것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간이 우리 그래서 갑, 을, 병정, 무기, 경, 무기, 경신, 임, 개. 이게 천간입니다. 천간. 그리고 지지는 이런 것들은 이 바다, 땅을 얘기하는 땅.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인간이 살아가는 거죠. 그 지지는 뭐예요? 지지.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 됩니다. 지금은 아주 음력 1월이 안 되고 지금은 음력 11월입니다. 11월. 11월은 여기서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축부터 1월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1월은 임부터 시작됩니다. 음력 1월. 이게 음력 1월 해가 임묘진이 봄입니다. 봄으로 보고 사오미가 여름. 봄, 여름, 신유술, 가을, 그리고 이 해와 해자추. 이렇게 해가, 이게 겨울입니다, 겨울. 시작은 자축, 임묘 이렇게 부르지만은 봄, 여름, 가을, 할 때는 임부터 시작합니다. 1, 2, 3, 4, 5, 6, 음력입니다. 7, 8, 9, 10, 11, 12. 그래서 지금은 갑자월 2023년 음력 11월입니다. 아직. 내일 모레인가 아마 그렇게 되면 음력 12월이 되고 2월 9일이 이제 2024년 설이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중량부.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여기는 처음부터 아주 습관을 넣어놓으면 번호를 붙여요. 번호로. 이 모든 순서는 그대로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번호를 붙여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그럼 10개죠. 그 가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가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러면 각하면 1이구나. 신카면 8이구나. 인카면 9구나. 이런 식으로 항상 숫자와 연관지어서 익혀요. 그러면 이 가불병령은 자동으로 외워지게 됩니다. 외워가지고 자축입니다.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1부터 여기는 1부터 12가 되죠. 그죠? 12 이런 식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항상 일자, 오칠, 묘사, 신구, 해십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항상 숫자와 연관지어 버려요. 매칭시켜 봅니다. 숫자와. 그러면 앞으로 외우기 쉽고 공부하기 쉽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육식간제는 뭐이 되냐? 여기서 육식간제는 이 돌아갑니다. 이거보다 하나씩 짝을 지어가는 거예요. 홀은 홀끼리 짝이 되고 짝은 짝끼리 짝이 되고 이니까 그죠? 홀하고 짝이 홀수하고 짝수하기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갑축년이 있습니까? 갑축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항상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짝이 맞춰져서 이 육식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바퀴 돌면 육식간지가 우리 1년에는 이건 일로 볼 때 날짜로 볼 때는 1년에 한 66이 36 한 8번 이상 돌죠. 그죠? 그리고 1년 연간으로 볼 때는 60년입니다. 60년에 60갑자가 한 번 돌아가는 겁니다. 한 번에 도는 겁니다. 요걸 짝을 지어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오, 신미, 임신, 계유. 그럼 이게 없죠, 그죠? 없으면 이 술해, 다시 여기는 술해는 없으니까 다시 갑부터 똑같이 항상 거기 번박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이 들어갑니다, 갑, 을, 이래요. 그러면 갑술, 을해, 이런 식으로 계속 짝을 맞춰 계속 돌아가면 60번 딱 되면 딱 한 바퀴 딱 도는 겁니다. 짝을 맞추면. 그래서 그것이 육식간제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걸 항상 숫자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러면 자동으로 천간과 지리 외워가지고 뭐 누구는 다 다른다고 너무 다른 물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원래가 아주 음력으로 2023년 아닙니까? 그죠? 그 개면연. 그럼 개 다음에 뭡니까? 아까 갑이었죠? 개가 끝나잖아요. 그럼 갑이죠? 그러면 원래 개면연 아닙니까? 묘 다음에 뭐면 진 아닙니까? 그럼 갑진년. 그래서 내년이 2024년이 갑진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갑진년 다음에 뭐냐? 그 갑을 다니까 을이니까 진 다음에 사입니까? 그러면 을사년.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일부러 뭐 카렌더 찾아보고 오늘 몇 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원래 2023년은 청경띠 해냐? 그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잠깐만요. 하고, 했고. 그리고, 월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 한 가지, 하는 게, 아까 아까 천간에서도, 아까 숫자 배웠죠, 그죠? 천간에서 갑, 병, 무, 경, 임. 천간에 전부 양계지만 양중에도 양계이고 양경에도 음이 있습니다. 그건 이게 바로 홀수, 그죠? 홀수죠.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숫자를 알아놔야 된다. 좋다니. 숫자를 알면 앞으로 외우기 좋고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 3, 5, 7, 9. 거기 홀수는 양중의 양이고. 그 다음, 을정기신계. 을, 정, 기, 신, 계. 그럼 뭐냐? 이거는 양중의 음입니다. 양중의 음. 그 지지도 이와 똑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 그걸 참고로 알아놓죠. 이거는 뭐 2, 4, 6, 8, 장. 이런 식으로. 2, 4, 6, 8. 하토 칠 때
열은 장이죠. 2, 4, 6, 8 장. 그런 외우면. 그래서 이거는 양 중에 양. 양 중에 양이고, 이거 양 중에 음입니다. 양 중에 양. 이거는 양 중에 그죠? 양 중에 양 중에 양. 지지도 똑같습니다. 아까 숫자 가르쳐드렸죠? 지지도 1, 3, 5, 7, 9. 1, 3, 5, 7, 9. 다음에 11이죠? 11. 9는 양이고, 2, 4, 6, 8장 12는 음입니다. 이해하시죠? 그걸 참고로 따라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지장간이에요, 지장간.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간단히 드렸는데, 지장간. 지장간은 뭐냐? 지, 장. 이게 20장입니다. 20장. 땅속에 숨어 있는 천간이라는 말입니다. 천간. 그거는, 왜냐하면 계절이라고 하는 거는 운처럼 똑같이 계절이 봄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바로 여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여름 기운이 가면서, 봄 기운이 가면서 여름이 서서히 다가와 계속 뜨거워지고, 그 여름이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뭐 가을로 온다 해도 가을이 팍 오는 게 아니고, 여름 기운이 남아가 서서히 가면서 다시 가을이 서서히 와가 아주 한창 그 한가을이 되는 거죠. 그래, 가을이 지나면 똑같이 그와 겨울이 금방 오는 게 아니고, 가을이 서서히 가면서 겨울이 서서히 옵니다. 또 오면서 그리고 한겨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 대설 이런 되는 거죠. 소환, 대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보면 지장간에는 뭐냐? 이걸 다 외워야 돼.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부러 암기할 필요 없이 아까처럼 숫자를 외우면 자동으로 스무스하게 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지장간을 알기 전에는 먼저 천간과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천간부터 기억합니다. 천간에는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장간은 뭐냐? 지장간. 땅에 숨겨진 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숨겨진 천간. 그래서 이 지지부터 쓰면 지지를 써놓고 어떤 저게 나오느냐. 지장간에는 알기 위해서는 지지를 먼저 알아야죠. 그죠? 지지는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이게
요거는 봄입니다. 봄. 이게 봄이고,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이게 해, 자, 추. 이래서 이게 겨울이 됩니다. 겨울. 이는 변동 없이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지혜의 숨은 천간은 뭐냐? 자는 우리가 봄이 지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하듯이 그렇지만 그 계절을 하는 게 딱딱 어디 두부 자르듯이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더라도 여름 초기에는 초여름에는 봄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초기라고 초기. 그 기운이 더불어 남아 있다 해서 여기라고도 여기. 그다음 중간쯤 가면 그다음 이 한 달을 분리를 하면 그 한 달에 중간쯤 가면 중기가 됩니다. 그리고 중기가 지나면 정기가 오고 이게 본 기운이 됩니다. 본 기운. 이게 원 기운이 됩니다. 정기. 이게 원 기운이 되고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뭔가 머릿속에 다 나중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를 항상 이 갑을병정 이부터 숫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숫자를. 이게 1, 2, 3, 4, 5, 6, 7, 8, 9, 10. 이건 절대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계명년 지나면 다시 갑이 옵니다. 갑. 그리고 원래 계묘죠. 묘 다음에 다시 진이 옵니다. 그래서 갑진년, 내년 2024년은 음력으로 갑진년이 됩니다. 원래 설을 지나면 갑진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 땅 속에, 지지 속에 숨은 초기, 중기, 정기의 이 천간은 뭐냐? 이걸 숫자로 외우면 쉽습니다. 자는 9영십. 자, 그러면 9영십. 자, 합니다. 9는 뭡니까? 이 9, 임 아닙니까? 임, 그죠? 임. 중기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 정기가 개. 그 다음, 축은 18, 6입니다. 10은 뭡니까? 개죠, 그죠? 개. 8이죠, 8, 신. 6, 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숫자를, 글자를 외우려고 하면 인기가 오래 가고 자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숫자를 암기를 딱 이래 며칠 시켜버리면 상당히 암기하기도 쉽고, 나중에 앞으로 계속 이건 공부를 할 건데, 공부를 하고 써먹고 할 건데, 이렇게 외워버리면 엄청 쉬워집니다. 그러면 그냥 이는 뭐냐? 이는 531입니다. 531, 5. 3은 병이죠. 이는 뭐냐? 갑이다, 이게요. 갑. 531. 그럼 묘는 뭐냐? 묘는 1영입니다. 1. 갑. 초기는 갑이고, 여기도 중기는 없습니다. 1영 2, 2는 을이죠. 을, 이래 되면. 그러면 지는 뭐냐? 25입니다. 2, 을. 10은 개죠. 5, 5는 토죠. 무토. 이런 식으로 정하면 참 쉽죠, 그죠? 그 숫자로 외워버리면 쉬운 거예요. 이거는 뭐냐고, 5, 7, 3. 이런 식으로. 5. 7은 뭡니까? 7은 경이죠. 경. 3.
3은 화입니다. 병화, 3. 예? 이런 식으로 3. 이거는 뭐냐? 오는 4, 2, 6. 그런 식으로 4. 4 정이죠? 정. 2는 뭡니까? 목이죠? 4, 2, 6. 6은 기죠? 기. 그 다음 미는 뭐냐? 3, 6. 미는 3, 6, 4가 됩니다. 3. 아니다. 보자. 4, 2, 6. 이제 4, 2, 6. 숫자가 가끔보다 헷갈리죠. 그죠? 그러면 5, 7, 3, 4, 2, 6. 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 이거 4, 2, 6이 아니고 3, 6, 4. 3, 3, 6. 6은 기죠? 4. 이 되고, 미가 4, 2, 6입니다. 미가 4, 2, 6. 4, 2, 6. 되죠? 그 다음, 신은, 신은 우리가 보면 이게 전기는 경입니다. 경. 전기는, 신은 전기가 경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경이고 5, 9, 9는 임이죠. 임. 그 다음 7이 됩니다. 5, 9, 7. 유는 뭐냐? 유는 이런 그대로 이거 중기가 없습니다. 7, 0, 8. 경, 중기는 없고 8. 8은 뭡니까? 8. 신이죠. 신. 그 다음 술은 뭡니까? 8이니까 8. 8. 8의 신이죠. 신. 4. 4, 5. 해는 뭡니까? 해. 해는 5, 1. 1이죠. 1. 9. 9임. 1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이 중에 강한 게 물론 당연히 전기죠. 그 다음 중기, 초기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갈수록 힘이 약해지면서 이래 서서히 강해져 가는 거죠. 이래 서서히 강해 가는데, 이 전기가 원 기운입니다. 이게 전기가 원 기운이고, 그래 이것이 이제 지진은 정말 충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이 되면 평소에는 20%였다가 20% 효력 활동을 하다가 충이 되면 100% 작용을 합니다. 100% 행해죠. 움직인다. 행. 오행까지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 말이야. 활발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이거는 당연히 알고, 위에 있으면 천간도 알아야 나중에 사주를 풀 때 참고해가 모든 걸 제대로 감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천간합, 지지합, 서로 합의되는 관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강에서는 목요일 날은 합인데, 이 천간합, 그 다음 지지합. 예, 요거 합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게 이 모든 걸 지장간도 알고, 천간도 알고, 천간합, 지지합, 나중에 그 다음에 형충을 또 배울 겁니다. 형충.
형충합 이런 거 방합, 삼합 막 이런 게 아주 나갑니다. 그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만 머리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청간합, 지지합을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이것으로 제 2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